남자에도 관심이 없었고 결혼에도 관심이 없었던 저였지만 우연찮게 결혼이란 것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저는 가난이란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가난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거죠.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가난은 티가 났어요. 숨만 쉬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때문에 어머니는 늘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두 분 다 사치스러운 것도 아닌데 워낙 두 분 다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셨고 같은 일을 해도 적은 월급을 받았기에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비가 오면 일거리가 없어서 수입이 없었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두 분이서 같이 벌어야 한 달에 겨우 살 수 있었거든요. 서로 고된 일을 하시다 보니 집에 오시면 늘 힘들어 하셨고 돈 때문에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어요. 특히나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식당 일을 하고 힘든 몸으로 들어오신 어머니는 비가 와서 일을 갈 수 없어 집에만 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화를 내셨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화를 내고 있는 어머니에게 또 화를 내셨어요. 그로 인해 저희 집은 늘 분위기가 어두웠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 역시 성격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고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야영을 가게 되면 저는 부모님에게 안내문조차 보여주지 못했어요. 갈 수 없는 형편이란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거죠. 저는 다른 친구들이 여행으로 들떠 있을 때 가만히 가슴 아파해야 했어요. 자라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저는 가난이 죽는 것만큼 끔찍했어요. 부모님이 가난을 벗어나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공부뿐이라고 여겼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늦은 밤까지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어차피 대학 갈 형편도 안 되는데 공부를 왜 하냐며 제 속을 긁었어요. 도와줄 수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것인데 저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너무 답답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꼭 보란듯이 성공할 거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 결과 저는 원하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하루 24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렇게 4년을 정신없이 보냈어요. 주위에서는 저더러 독종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복이 들어온 것인지 저는 운 좋게도 대기업에 입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서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으니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의 악바리 근성으로 다른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을 해내다 보니 초고속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저만의 커리어를 쌓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이 안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어요.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만 살았고 제 삶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결혼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한 친구들 역시 능력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속 편하다는 소리를 종종 했었어요. 그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기 시작하면서 경력이 단절이 되었어요. 아이가 조금 자란 후에 다시 복직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길로 쭉 쉬고 있었죠. 그런 친구들은 하나같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이 없어졌다며 하소연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결혼 전에는
이 친구들도 자신의 삶을 살면서 반짝반짝 빛이 났었는데 그 빛을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나이는 30이 넘어 37살이 되어 있었고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저는 부모님의 근심이 되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20대 중반부터 만나고 있는 남자가 없냐 물으셨고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결혼은 언제 할 거냐며 독촉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매번 만나고 있는 남자도 없을 뿐더러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먼저라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이가 30 중반이 넘어가자 먹히지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선을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같은 모임을 하고 계시는 지인분이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고 사람도 괜찮다며 소개시켜 주었어요. 선자리에 나간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고 남편은 미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1년 전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하게 자라 힘든 것 없이 물 흐르듯 살아온 남편은 남들이 봐도 그렇게 잘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인상도 푸근하고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남편에게 저는 끌리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성화에 하는 수 없이 나온 저는 차만 마시고 일어나려 했는데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나와 남편은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괜찮다면 주말에 식사를 하자고 말했어요. 저 역시 한 번 더 만나고 싶었기에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남편의 차를 먼저 보내고 저는 집으로 들어왔고 처음으로 선을 보러 간 딸을 부모님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이더냐, 느낌은 어떠냐, 또 만나기로 했냐 등등 쉴 새 없이 질문 공세가 이어졌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주말에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을 했고 부모님은 잘 되었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 저녁 남편의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고 첫 만남 때보다 남편이 더 편안했어요.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든 성격이든 다 완벽해 보이는 남편에게서 따뜻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싫어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저는 조금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차가운 성격이었던 저와 정반대인 남편에게 저는 점점 더 끌리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과 만남을 이어가자 부모님은 길게 볼 곳이 뭐 있냐며 괜찮은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라고 성화하셨어요. 저는 이제 겨우 서너 번 만난 사람인데 뭐가 그리 급하시냐며 아직 좀 더 알아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나이를 들먹이며 이렇게 만나다가 잘못되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며 다 알고 만나는 사이 뭐가 더 궁금한 것이 있다고 그러냐며 하자 없으면 결혼해서 마음 맞춰가며 살면 그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나이가 많아서 떠밀려서 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사랑이 전부인 20대가 아니었거든요. 이리저리 따져가며 저에게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지 2달이 되어갈 때쯤 남편은 결혼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냈고 저는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꾸 압박을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어요. 다행히 양가 어른들도 다들 허락을 하셨고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워낙 둘 다 사회생활을 오래 한 상태라 지인들이 많이 와서 축하를 해주었고 특히나 남편의 대학 동창들은 따로 춤을 연습해서 이벤트를 해주었어요. 그 친구들 덕분에 저희의 결혼식은 더 빛이 났어요. 만난 지 3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된 저는 아직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기에 아이는 천천히 갖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아이는 천천히 가지자고 말을 해야 하는데 주위에서 다들 남자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것이 크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다들 자식을 빨리 갖고 싶어 한다는 말을 많이 해서 어떻게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는 당분간 신혼을 즐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생각을 모르시는 부모님은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나이가 있어서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연락을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셨고 한 번은 몸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오셨어요. 저희 아이는 조금 천천히 갖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돼서 연애 좀 하다가 그때 가지려고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노산이야 이거 사. 노산이지 그럼. 지금 가져도 내년에 나올 텐데 너 그러다 하고 40 된다. 애도 젊을 때 낳아야 좋은 거지. 늙어서 낳아서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왕 지어온 것이니 아무 생각 말고 잘 챙겨 먹어. 임신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먹어요? 비싼 돈 주고 해온 건데 그럼 버리니?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잘 챙겨 먹어. 미리 물어보시지. 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를 해도 저희가 하니까 이제 그만요. 왜 기도 안 차서.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한약을 박스에서 꺼내어 냉장고 야채칸에 넣었어요. 임신할 것도 아닌데 괜히 사오셔서 돈만 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먹을 수도 없고 너무 난감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온 남편에게 부모님이 몸에 좋다며 한약을 사오셨다며 하나 뜯어서 챙겨주며 매일 하나씩 챙겨 먹으려고 그랬어요. 남편은 단숨에 한약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남편은 친구들을 초대하자고 말을 했어요. 양가 어른들을 초대해 집들이는 했지만 아직 지인들은 초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결혼식 때 대학 동창들이 이벤트를 해줬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돌아오는 주말에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친구를 초대하기로 해놓고 저는 집들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경이 쓰였어요. 간편하게 배달을 시키려니 왠지 정성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음식을 장만하자니 할 줄 아는 요리도 딱히 없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고 저희 부탁에 어머니는 양손 가득 장을 봐오셨어요. 갈비찜, 잡채, 오징어 무침, 추어탕까지 어머니는 맛깔나게 음식들을 만드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는 동안 옆에서 보조를 하며 어머니를 도왔어요. 간을 보라며 입안에 넣어주시는 음식마다 모두 다 맛있었어요. 음식 준비를 다 마치고 저는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막막했을 거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남편 역시 너무 감사하다며 봉투를 건넸고 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밀어내며 서둘러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뒤쫓아가 어머니 외투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드렸어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하시며 잘 쓰겠다며 집들이 잘하라는 말을 하시고는 가셨어요. 어머니가 가시고 난 후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조금 뒤 남편의 친구들이 우르르 다 같이 들어왔어요. 하나같이 축하한다고 들어서며 집들이 선물을 전해주었어요. 친구들은 먼저 집 구경을 시켜달라고 말을 했고 남편은 친구들에게 방마다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차려놓은 상으로 친구들을 안내했고 친구들은 음식을 보고 감탄을 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결혼식 때 다 온 친구라는데 그날 너무 긴장을 하고 정신이 없어서인지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어요. 결혼식 때 덕분에 즐거웠어요.
연습을 더 했어야 했는데 아쉽더라고요. 아니요, 너무 멋졌어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그 정도는 해야죠.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맛있어요.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고생하셨겠어요. 남편의 친구들은 어머니의 음식이 맛있다며 즐겁게 식사를 했고 남편이 들고 온 술을 마시며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또 한 명의 친구가 들어왔어요. 제가 좀 늦었죠? 아니에요, 어서 와요. 결혼 축하드려요. 제가 그날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을 못 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감사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 친구는 긴 웨이브 머리를 한 여자친구였어요. 남편의 옆에 자리를 앉은 그 친구는 남편에게도 결혼을 축하한다며 전해있고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뒤늦게 온 친구에게 따뜻하게 데운 추어탕과 밥을 건넸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고마웠다고 생긋 웃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더 고조되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술을 더 사오겠다며 일어났어요. 그러자 한 친구가 따라 일어나며 그럴 필요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그만 가자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무슨 소리를 하냐며 더 놀다가 내일 천천히 가라고 말을 했어요. 친구들은 신혼집에서 그러고 싶지 않다며 다들 일어났고 집들이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친구들이 다 가고 나니 집은 한순간 조용해졌고 저는 뒷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술에 취한 것인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들었어요. 어찌나 그릇들이 많은지 치워도 끝이 없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침대에 고단한 몸을 뉘었어요.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 잠을 잘 못 잤었는데 어찌나 피곤하던지 곧바로 골아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대학 동창들과 꾸준히 모임을 이어갔었고 저도 몇 번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학창시절 공부만 미친 듯이 했던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익숙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것이 더 심해져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사회에 나와서도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았어요.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저 쉬고 싶어졌어요. 남편의 친구들은 워낙 오래전부터 이어져 사이들이라 이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도 과거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일쑤였어요. 다들 그때의 일로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저 같이 웃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공감대가 없는 무리속에 끼어있는 것이 꼭 외딴 섬에 혼자 있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던 저는 어느 순간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하는 자리에 핑계를 대며 빠지게 되었어요.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친구들과도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그랬지만 저는 쉽지가 않았어요. 몇 시간을 가만히 이야기만 듣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고 그 시간에 차라리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몇 번 같이 가자고 말을 했다가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가자는 말 없이 혼자 다니게 되었어요.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 수 있겠어? 나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당연히 알지.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거야. 혹시나 갈 마음이 있나 해서. 난 괜찮으니까 혼자 다녀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결혼한 친구들은 다 부부 동반으로 나오는데 나만 혼자 나가니 애들이 한마디씩 거들어서 말이야. 미안해. 조금 더 친해지면 그때 갈게. 자주 얼굴을 봐야 친해지지. 알았어. 다음에는 꼭 같이 갈게. 이번에는 혼자 다녀와. 알았어. 남편은 고정적으로 등산이나 여행을 다녔고 저는 별 의심 없이
친구들이니 믿고 보내주었어요. 남편이 없는 동안 저는 잠도 자고 음악도 듣고 나름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어요. 평일 업무에 시달리다 주말에 잠깐 이렇게 쉬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어요. 따로 또 같이 각자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지냈어요. 어느 한쪽이 이런 생활이 싫으면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는 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괜찮았어요. 며칠 뒤 여행을 가기로 한 주말 남편은 아침 일찍 짐을 챙겨서 나갔고 저는 침대에서 평소 부족했던 잠을 청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자정이 넘어서야 잘 수 있었던 저에게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이었어요. 한참을 자고 일어났더니 점심때가 훨씬 지나 있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나와 그 전날 시켜 먹었던 족발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데워 먹으며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친구가 떠올라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자라온 저와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들도 이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비슷해서 저희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친구는 저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저와 결이 비슷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오랜만에 친구와 수다를 떨게 된 저는 갑작스럽게 집으로 친구를 초대했어요. 저의 초대에